금요일 시장에 수급이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와 나스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해외 증시는 정말 개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발목을 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이 돌아왔는데 또 해외 증시가 무너지면서 걱정거리가 많아졌죠. 하지만 그래도 관심 종목을 한번 넣어보고, 해외 증시가 나쁘다 하더라도 월요일 시장에서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충분히 상승장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추가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3개를 골라냈는데, 아모그린텍과 파세코, SG세계물산은 일단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먼저 이 아모그린텍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고선 제가 이전부터 이 아모그린텍을 그때 분류를 했었는데, 신고가를 내고 난 뒤에 이렇게 제가 말하고 이쯤에서 말했는데 바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근데 버티지 못하고 바로 무너졌지만 여기서 5%까지 흘렀다가 또 반등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버티는 힘과 외국인과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다시 신고가를 또 갈아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지만 다시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주가가 계속 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신고가를 돌파해서 좀 대시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봤습니다. 단기성보다는 약간 스윙성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파세코입니다. 파세코는 이 상한가 다음에 이때 수익을 낸 뒤에 빠졌었는데, 그 다음에 이 수익을 내고 주가가 12,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만원까지 빠졌죠. 지금 주가가 어제 8.2%가 빠졌습니다. 요즘에는 주가가 그냥 평화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또 세력들도 개인들이 점점 똑똑해지니까 좀 차트를 일정하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파세코가 만원까지 내려올지는 몰랐습니다. 이때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 날에도 27%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것을 보고, 이게 조정을 줄 때 설마 만원까지 내려오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만원이면은 제가 며칠 전에 계속 말씀드린 호가창 비법과 비슷하죠. 만원까지 내려왔지만 내려오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지만, 이 만원에서 다시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를 돌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가격에서 12,200원까지 거의 22%가 차이가 나죠. 만원에서 이 가격까지 22%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22%를 충분히 하루 만에 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믿고 보는 이유가, 일단 이 자리에서 손절이 매우 쉽습니다. 손절은 이날 저가인 9,690원 이 근처까지 내려오고, 이 9,690원을 종가 기준으로 유지 못 해준다면 그때 손절을 하면 되고, 손절을 했다가 주가가 다시 계속 빠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만원까지 반등한다. 이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고, 여기서 결국에 만원을 지켜준다면 또 한 번 시세를 줄 것이거든요. 이 금요일 시장에서도 7%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구간선에 멈춰져 있고, 이 파세코가 보시면 레버리지가 시간의 거래에서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데도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보합에 가까운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죠. 이때 급등을 한 뒤에 그리고 거래가 확 죽어버리면서 이 양봉을 다 잡아먹으면서 다 흘렀지만 이 거래량이 평균 10만 주도 안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쯤이 아니고 4월쯤에 보시면 거의 20만 주, 30만 주 거의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왔는데 10만 주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고 보통 이렇게 4월 30일까지 10만 주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이 이 장대 양봉 이후에 200만 주, 250만 주, 300만 주 가까이 꾸준히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 종목의 거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8%가 떨어지고 7%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주었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나오는 건 맞지만 결국에 이 심리적인 자리에서 거래를 완전히 잃지 않고선 유지를 시켜준다는 것은 차트를 괴상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힘은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냥 손절은 이 만원 선에서 거의 3%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손절도 간단하고 미국 증시가 흘렀지만 아마 시초가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좋고 지금 상태는 엄청난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 150만 주 이상 유지된다. 그런데 여기서 만원에서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다시 만원까지 반등한다. 이런 경우에는 셀리드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G세계물산인데 시간의 거래에서 첫 체결부터 958원 거의 5% 정도 되는 가격에 체결이 두 번 되고선 무너졌습니다. 이게 5%부터 체결된 뒤에 무너진 이유는 4.7%죠. 이게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무너진 이유는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험매수로 인해서 첫 체결 상한가까지 험매수 걸다가 밑장 빼기로 4.7%에 체결시켰죠. 그리고 이 4.7%에서 물량을 넘기고 점점 하락하면서 최저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저가에 마감을 했어도 그동안 차트도 좋고 거래량도 좋고 물론 이 동전주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트가 지금 슬금슬금 거래가 올라오고 있고 927원이라 하더라도 이 고점을 넘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어쩌면은 다시 1000원 호가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 시장에서 분명히 927원 아니면은 미국 증시의 폭락 영향으로 보합 정도의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시초가는 모릅니다. 일단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924원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면 충분히 1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놓고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서 이 차트가 우상향 중에 있죠. 약간의 매집의 우상향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충분히 지켜볼 가치가 있으며 시장이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924원 위에서 주가가 꾸준히 놀아준다면 그때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요일 시장에서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또 그 북한의 돼지 열병 때문에 사료 관련주도 오르고 그리고 닭고기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돼지 열병 관련주들이 이글벳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진 BNG, 이게 제가 아마 시초가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걸 시초가에 들어갔다가 보시면 시초가에 시작을 했다가 이 시초가를 넘어서 결국에 시초가 위에서 마감을 했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2.63%가 올랐으며 당연히 차트는 좋습니다. 거래량도 좋고 전 거래량을 완전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0만 주 단위의 거래량은 무조건 분류를 해주시고, 이거는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3,710원 뉴욕 증시가 뭐 2% 가까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에서 2.63%가 오른 것은 무조건 거의 갭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상승 이후에 주가가 밀리지 않고 제가 최근에 보여드린 그 시초가 매매 방법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시초가가 결정되는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고점을 뚫어줄 것 같다. 그때 같이 진입해서 빠르게 먹고 나오거나 뭐 주가가 밀리지 않고 큰 거래가 계속 나온다 싶으면 계속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BNG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면 진바이오텍, 이거는 넘어가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른 종목들이 뭐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뭐 코스닥 레버리지가 하락을 하고 미국 선물이 하락하면서 좀 위협을 줘서 그런지 딱히 이 SG 세계물산과 그리고 이 우진 BNG 말고는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는 이렇게 끝내고, 거래대금 상이랑 거래량 상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뭐 볼 게 없기 때문에 마니커가 이렇게 급등을 했죠. 돼지 열병 때문에 급등한 것 같은데 7,400만 주가 나왔습니다. 닭고기 관련 주가 이렇게 많이 급등을 했어요. 2차 급등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전 고점을 충분히 뚫어줄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 돼지 열병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뭐 지금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넣지 않겠습니다. 차트도 거래량도 다 좋고 충분히 전 고점을 뚫어줄 것 같지만 이거 넣지 않고 이것만 다 봐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에서 거래량 상위 종목에선 마니커 말고는 볼 종목이 없네요. 거래대금 상위도 뭐 대형주들이 많고 딱히 볼만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돼지 열병 소식에 대해서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림도 마찬가지로 마니커랑 비슷하게 많이 올랐죠. 하림이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요즘 들어서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닭고기 관련주들은 밀리는 힘이 강해서 딱히 넣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매매를 할 것이라면 하림 이런 것보다 마니커를 매매하는 게 훨씬 매매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거래량 상위가 우진 BNG 여기 넣었죠. 그리고 제일바이오 본느 이것도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 두 개가 상장을 했는데 둘 다 상한가 가더라고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지 시가총액이 거의 90억도 안 됐었는데 상장할 때
이거를 일단 예상치 결량으로 잡혀서 스펙이랑 스펙 두 개를 분류를 했었는데 일단 유진 이게 상한가 갈 동안 이 DB금융 이거는 그냥 1% 정도 오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엄청 뒤늦게 한 발짝 좀 한 타이밍 늦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 상한가 마감을 했죠. 그것도 거래량이 1,500만 주가 터지면서 이 몇 바퀴를 돈 거예요, 이게. 엄청난데 애초에 스펙주는 제가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의견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지 이쪽으로 좀 그런 돈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고 딱히 지금 첫 상한가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상한가 가더라도 그냥 원칙을 지키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돼지 열병이 뭐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이 거의 테마주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겁나서 못할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딱히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런 거 넣을 바에 그냥 월요일 당일날 좋은 종목이 나타나면 그걸로 단타 치면 되니까 딱히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봐줄 만한 종목이 금요일날 많은 종목이 급등을 했지만 지금 봐줄 만한 종목이 또 알서포트. 알서포트도 관심 종목에 넣겠습니다. 보시면 급등 이후에 한번 눌렸죠. 9%까지 상승했지만 눌렸습니다. 이 눌렸기 때문에 거래가 살아있고 눌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뭐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뭐 충분한 거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관심 종목에 넣었고 뭐 분명히 아직 추세가 꺾인 게 아니고 손절도 뭐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면은 그때 손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여유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종목이네요. 그리고 파세코 있죠. 파세코가 거래대금 19위에 잡혔습니다. 인바디 이것도 많이 급등을 했네요. 이게 외국인과 기관에서 많이 밀어준 것 같습니다. 많이 밀어줘서 급등을 했고 다시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은 혹시나 지수가 빠진다면 지수가 빠질 때 이게 한 뭐 단기 이평선 5일선 근처까지 빠진다면 그때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선 그렇고 그냥 지수로 인해서 떨어졌을 때 좀 싸게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냥 억지로 넣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종목들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들만 집중해서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이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 일단 개파락 이후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준다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뭐 1% 내외에서 개파락 시작하더라도 그게 플러스로 되고 플러스 1%가 되고 2%가 되고 충분히 급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당일 종목을 고르던가 뭐 이런 종목들을 개파락 이후에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방어해 줄 것 같을 때 최대한 싸게 사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확실한 것은 9시 반까지 증시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관심 종목은 이렇게 6개, 아모그린텍 파세코, SG 세계물산, 우진 BNG, 알소포트, 인바디 이렇게 6개의 종목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과 맞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매매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